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방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건축물에서 방수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비가 오든지 하면은 또는 지하수가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붕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하실 밑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여러분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함수율이 1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시공이 가능하고 신축성이 양호해가지고 균열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 특징이니까. 이 방식은 아스팔트 방수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 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고요. 시공은 바탕을 처리하고 우선 바탕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탕이 깨끗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활하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공사하다가 잘 붙지도 않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탕면과 시공 바탕을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설고 건조시키고 평활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뭐냐면은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청 간에 부착력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도포를 할 때 프라이머로 먼저 한다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프라이머는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로 도포하고 시트를 붙이고 보호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전에 바탕면이 평활해야 하고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는 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공 시에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의 경사를 주고 평평하게 발라야 된다 하는 거. 경사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공하고 나서 이제 빗물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벽의 바깥 방수인데 그 다음에 안방수도 있고 바깥방수도 있어요. 우선 바깥방수는 바깥에서 방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방수는 건물 안에서 방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안에서 방수하면, 안방수는 그만큼 시공이 쉽겠죠. 바깥에서는 뭡니까? 방수하기 힘들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벽의 바깥방수는 보면은 바탕 건조가 쉽고 방수성이 강하다 하는 거, 밑창 콘크리트를 하고 난 후 바닥 방수를 행한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한번 하면 뭡니까? 보수가 어렵습니다. 다시 깨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어렵고 고가입니다. 그 대신 고가이고 이거는 보호 누름이 이제 불필요하다 하는 말, 이걸 구분하고 아셔야 됩니다. 바깥 방수는 보호 누름이 불필요하고 안방수는 뭡니까? 보호 누름이 필요하다 하는 거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수압이 크면 불리하겠죠. 지하 수압이 크면은 이거는 시공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누름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벽체에 누름 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의 유효 면적이 감소된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적어지겠죠. 누름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저가이고 보호 누름이 필요하다 하는 말, 보호 누름 필요하다 하는 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 효과가 좋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방수 효과는 뭡니까? 바로 외벽의 바깥 방수가 안방수보다, 이 말이죠. 안방수보다 방수 효과가 좋겠죠. 그죠? 바깥에서 방수하면은 여러분이 바깥에서 물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크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죠.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멤브레인 방수인데요. 아스팔트 방수, 그 다음에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멤브레인 방수다,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는 뭐냐면은 누핑 붙임의 겹침폭은 길이와 폭방량 100mm를 유지한다 하는 거. 100ml를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100mm를 유지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막 방수는 내수성이 있는 물질을 바르고 바탕 처리 후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하는 거,
고무 아스팔트 방수, 우레탄 방수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방식에서 핀홀이 뭐냐면 이제 구멍이 딱 나는 걸 핀홀을 하는데요. 이걸 방지하려면은 치켜 올린 불을 먼저 도포하고, 그러니까 먼저 치켜 올리는 부분 있죠. 그걸 먼저 도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을 따지면은 벽 쪽에 있는 걸 먼저 도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불은 뭡니까? 그 다음에 도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서가 치켜 올린 불을 먼저 도포하고 나중에 평면불을 도포한다고 하는 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 도막 방수, 시트 방수가 바로 멤브레인 방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실링제 방수입니다. 실링제 방수는 뭡니까? 균열 부분, 접합 부분에 실링을 채워 넣는 방식인데요. 이 공사는 기온이 섭씨 5도 이하, 30도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 습도가 85% 이상, 피착재가 건조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시공을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공사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냥 굳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굳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뭡니까? 또 굳지 않는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굳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링 재료는 퍼티, 코킹, 실런터, 실링제가 있고 정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인데요. 면적이 넓을 경우에 신축 줄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축 줄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면적이 넓으면 뭡니까? 중간에 신축 줄눈 없으면 뭡니까? 깨지겠죠, 그죠? 그 미리 깨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획적인 줄눈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인트라고 합니다. 줄눈은 영어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을 경우에 신축 줄눈이 필요하고 하자 보수 개소의 발견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시멘트는요, 여러분이 하자 보수 개소가 발견이 쉽습니다. 그 다음 비용도 저렴하고 경미한 방수 공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방수청에 신축성이 없고 모처에 균열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방수가 좋지 않겠죠, 그죠? 지붕 슬래브나 실내 바닥의 방수 바탕은 경사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 흘러가는 거 이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탕 처리는 오목 모서리는 직각으로 면 처리하고 볼록 모서리는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비계획적인 콜더 조인트는 방수청 시공 전에 바탕 처리를 먼저 한 후 시공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간접 방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직접 방수고,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방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방수라고 하는 거는 물을 여러분이 이제 흘러보내는 게, 그게 방수가 되겠죠. 방습청, 그 다음에 이중벽, 드라이 에리어. 그 드라이 에리어가 뭐냐면은 지하실 외부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며든 빗물을 배수로 뭡니까? 보내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간접적으로 방수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수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간접적인 그런 방습청을 사용할 수 있고 이중벽을 사용할 수 있고 드라이 에리어로 해가지고 빗물을 배수로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바로 방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를 공부하다 보면 뭡니까? 결국 뭡니까? 방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방수하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바탕에 뭡니까? 바로 바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가 본드입니다. 본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처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